안녕하세요. 딸내미가 알려드림 채널입니다. 유용한 정보와 쉬운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신체 활동이 힘드신 대상자들에게 가사도움이나 신체 활동을 도와드리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힘드신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고령이나 다양한 노화에 따른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낼 수 있는 가사지원 및 시설, 재가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 등급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 등급을 나누게 되고 그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달라집니다. 요양 등급을 받는 실제 사례 후기들도 살펴보고 부모님이 받으신 요양 등급에 따라 어떤 요양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질문글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딸내미 답변을 드리오니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별로 지급되는 급여가 다릅니다. 먼저 신청 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 즉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등의 지병을 가지고 계신 65세 미만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65세 미만인 분들께서는 노인성 질환자만 대상이 되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만족하셔야 하는데 1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꼭 체크해야 할 점은 등급 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85에서 100%까지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100% 본인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돌봄비 부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이기 때문에 꼭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글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장기요양 서비스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라는 글입니다. 내용은 엄마가 이번에 4등급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기관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거나 관련된 업종에 알고 계신 분 추천 부탁드려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의 작성자 분의 어머니께서 4등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어떤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떤 기관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면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댓글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까운 기관 선택하시고 요양보호사님을 잘 만나야 해요. 요양보호사분을 잘 만나셔야지만 센터에서 어르신들 관리도 다른 곳보다 나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어머님께서 치매가 심하지 않으시고 거동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센터보다는 데이케어 센터를 추천드려 보아요와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면 먼저 어떤 종류들의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험 서비스는 판정 등급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 지원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시설급여는 1에서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중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입니다. 3에서 5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도 입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설급여 판정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3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가정에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댁에 방문하여 하루 3-4시간 동안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의 위생관리, 식사준비 등과 같은 건강관리, 외출 및 이동동행, 가사지원, 인지향상 프로그램 등의 케어를 해드립니다. 가족 요양의 경우에는 완전 타인인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어르신의 가족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르신을 케어할 시에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해당 가족 보호자가 타 업종에서 근무를 할 시에는 타 업종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지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는 딸내미 채널에서도 지난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딸내미 채널을 구독하시고 관련 영상을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는 낮 시간대에 어르신을 기관에 모셔 또래 어르신과 함께 어울리며 전문 인력의 케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체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사회관계 프로그램, 재활운동, 식사지원 등의 케어를 받습니다.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지팡이, 요실금 팬티,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등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연간 한도액인 160만 원 이내에서 대여 및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복지용구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를 잘 찾아서 지금도 잘 이용하고 계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등급 신청을 넣어야 하는데 이 등급 신청 과정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신청 관련해서 등급 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먼저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에는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제출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셔서 등급을 판정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정조사가 있는데요. 인정조사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인정조사표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등급이 판정되게 됩니다. 인정조사에서 조사관분이 살펴보는 항목들을 짚어보면 크게 신체기능 상태, 인지기능 상태, 행동변화 영역 3가지로 나누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인지기능 상태는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들이 기준이 되고 행동변화 영역에는 피해 망상, 폭력적인 행동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의사소견서 제출이 있습니다. 인정조사 후에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줍니다. 제출기한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약 등급 판정에 대한 질문글을 살펴보면서 실제 사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장기요양 등급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장기요양 신청하면 등급이 나올까요? 뇌출혈 초기에 신청했는데 더 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신청하라고 하고 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실제 질문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를 기반으로 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말 그대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즉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글 쓰신 분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지금 뇌출혈 수술을 받으시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급성기가 다 지나고 진단이나 수술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등급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다른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뇌출혈 초기 때라 하면 그때가 몇 개월째였나요? 인정조사 하러까지 나오셨나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고, 작성자분께서 1개월도 안 되었을 때 조사원이 와서 면담을 하였고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3개월 뒤에 다시 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도 치매 증상이 있으셨고 뇌출혈이 와서 다른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환자분의 상태가 등급 판정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단에서 직원이 등급 판정을 위해 방문한 때가 뇌출혈 수술로부터 1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점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장기 요양 등급은 말 그대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판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뇌출혈 수술을 받으시고 바로 한 달 만에 직원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보류하라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급성기가 다 지나고 신청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큰 수술이나 질병의 발병 후 6개월 정도 후에 재신청을 해보시면 다시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관한 부분과 그로 인해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